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뉴스공장하고 매불쇼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네네. 이걸 바탕으로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큰 흐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하고요. 네네. 또 이재명 정부 초기 정책 논란, 음, 이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복잡한 소식들 속에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지점들 저희가 딱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려는 시도,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상황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죠. 먼저 과거 청산 문제.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부터 시작해 볼까요?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게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 특검이 제시한 혐의들 보니까 꽤 구체적이던데요. 어떤 내용들이 핵심인가요? 이게 그냥 혐의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크게 보면 역시 권력 남용하고 수사 방해 시도, 이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건 공수처 아시죠? 고위공직자범 수사처. 네, 공수처요. 네,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일부러 막으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또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라는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경호처 차장한테 불법적인 지시, 구체적으로는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계엄 문건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가 또 위헌적 계엄 실행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까지 이렇게 더해진 거죠. 그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이게 두 방송 모두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핵심적인 건가요? 뭐 그냥 통화 내용을 숨기려는 거 그 이상인가요? 이게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매불쇼에서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보고 자범도 이런 자범이 없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점을 인용했거든요. 자범이요? 네, 이게 뭐랄까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또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게다가 뉴스공장에서는 이 문제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수사하고 연결될 가능성까지 제기했어요. 삼부토건까지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계엄 문제를 넘어서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과거의 문제들이 이렇게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동안에 또 새로운 정부는 다른 논쟁의 중심에 섰군요. 이재명 정부 초기 정책들 말이에요. 특히 채무탕감 정책,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 같아요. 네, 맞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중에서 5천만 원 이하 채무 가진 분들 원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인데요. 바로 도덕적 해이 비판이 거세져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것처럼 그 고통의 무게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정책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매불쇼에서 그걸 지적했죠. 정부기관이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 채권을 원금의 아주 일부, 예를 들면 1% 정도 가격에 사들인 뒤에 탕감하는 방식이라서요. 실제 세금 투입은 액면가보다 훨씬 적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구조군요. 네.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을 이행한다. 이런 측면도 부각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논쟁은 부동산 대출 규제네요. 서울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막은 조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이 참 매서웠어요. 집 살 기회를 막는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매불쇼가 제시한 비유가 흥미로웠어요. 악마의 사다리 대 천사의 사다리. 기억나시죠? 네네, 그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과도한 대출. 이게 악마의 사다리라는 거고 이걸 없애고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천사의 사다리를 놓겠다. 이런 정책 의지를 표현한 거죠. 해석이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다.
이런 해석이에요. 실제로 정책 발표 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도 줄었다 이런 초기 반응도 나왔다고 하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걸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런 정책 결정의 배경과 목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비판과 지지의 목소리들, 이걸 균형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추궁이라는 과거사 정리 문제와 또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는 미래 설계가 동시에 펼쳐지는 한국 사회의 현재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첨예한 논쟁 속에서 핵심 쟁점들을 따라가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정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과거 권력의 문제하고 새로운 정책의 정당성이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사회의 시스템, 예를 들어 정부나 사법기관, 언론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혹시 깊어졌을지도 모를 불신을 딛고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